네, 이거 관련해서 인터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두 장관의 방한 의미 그리고 메시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정한범 국방대 국방정책연구센터장 그리고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11년 만이라고 합니다. 2010년 이후에 두 사람이 한꺼번에 이제 아시아를 방문하게 된 게 11년 만이라는데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먼저 봐야 되는지 정한범 센터장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를 그러니까 처음 택하게 된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우리가 이제 바이든 정부 이제 들어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 트럼프 정부를 좀 한번 회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 세계 패권국 미국이 이제 세계로부터 철수하고 미국으로 돌아간 이런 상황이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바로 얘기한 게 이제 아메리카 이즈 백, 그러니까 미국이 돌아왔다 이런 선언을 했죠. 미국이 돌아왔다는 것을 동아시아에 알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정부처럼 미국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동맹국들과 스크럼을 짜고 그리고 이제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주변국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들이 동맹국들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미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이 아시아에서 중국과의 전략 경쟁이거든요. 인도태평양 정책이 거기서 나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일본과 한국 이 두 나라의 동맹을 재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용환 연구위원께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금방 정한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미국 대외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이 이제 미중 관계일 텐데 미중 관계와 관련돼서 지금 오는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국무하고 국방, 외교와 군사력을 담당하는 두 장관이 온다는 의미에서 보면 예. 어떤 정책에 초점을 둘 거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죠. 물론 외교를 더 중요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 국방장관을 동행시킴으로써 또 다른 어떤 간접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외교의 프로세스를 보면 직전에 이제 쿼드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간에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대중정책 그리고 대북정책 핵심 국가인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고 예. 그리고 나서 앵커리지에서 미중 간의 고위급 회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이미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안정적인 틀 그리고 가장 확고한 동맹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입장을 정리해서 중국과 대화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네, 일단 내일 이제 2+2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대북 정책 조율에 집중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현안들이 논의되겠습니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정책은 무엇보다도 이제 북한 핵 문제가 될 거고요. 예. 또 한미 동맹 간에는 전작권 문제가 지금 가장 큰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지금 그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좀 어쨌든 타결이 됐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한미 간의 현안으로는 전작권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 핵 문제가 우리 정부가 이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클 것이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아마도 한미일 동맹, 한미일 간의 물론 이제 한미일이 다 동맹은 아닙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이 한미일 간의 동맹 내지는 협조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제기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한테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 내지는 곤혹스러운 문제는 이제 전작권이나 북한 문제보다는 중국에 대한 입장. 예. 이것을 이제 미국이 그런 우리에게 그런 입장 표명을 요구하게 된다면 좀 이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소위 얘기하는 쿼드 플러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쿼드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이 중국을 직접적으로 1대1로 견제하기 좀 버거우니까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호주, 일본, 그리고 인도와 연대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지도상으로 놓고 보면 이 쿼드가 중국을 에워싸고는 있습니다만 중국으로부터 좀 상당히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을 조금 더 근해해서 조금 더 가까이서 촘촘하게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을 이제 추가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예. 쿼드 플러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미국 입장에서야 최대한 많은 우방국들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우리는 또 그런 그 반중 전선의 최전선에 우리가 나서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가 된다면 아마도 우리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쿼드를 중심으로 한 어떤 중국 견제에 있어서 우리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짚어주셨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북 정책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북 관련된 어떤 정책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게를 우리 정부는 두고 있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은 좀 글로벌한 이슈에 더 관심이 있을 것이고요. 예. 한국은 아무래도 한반도 문제에 더 관심이 있을 텐데 한국의 아마 가장 큰 관심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임기 말인 시점에서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또 그 전체 프로세스의 동력을 살려서 다음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북한이 지난번 8차 당대회에서도 그 싱가포르 북미 합의를 어떤 성과라고 과시를 한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예. 어떻게 하면 싱가포르 합의에서 북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에 대한 쟁점들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발표를 했는데 시점이 주목이 되더라고요. 방한 하루 전날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뭐 남한을 상대로도 이제 경고를 했고 미국을 상대로도 뭐 밤잠을 설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예. 얘기를 했죠. 예. 우리 한국을 상대로도 뭐 북한의 이제 대남 기구인 뭐 조평통을 없애버리겠다 또 뭐 군사 합의를 파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여기 두 가지 정도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는 시점인데요. 사실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그 한미 연합훈련을 걸고 넘어졌어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그 미국의 두 장관이 오는 시점도 사실은 지금 한미 연합훈련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 오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이것이 이제 정치 군사적인 동맹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 연합훈련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규모가 축소된 거고 또 예. 지금 이제 지휘소 훈련이라고 해서 병력이 실제 동원되는 것이 아니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좀 다소 안도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합연습을 이제 걸고 넘어진 것은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보다는 예. 미국에 대한 어떤 주문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이 연합연습을 정말로 걸고 넘어질 거였다면 연합연습 전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었어야죠. 근데 예. 전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다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미국의 이제 두 장관들이 오는 시점에 맞춰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좀 언론이든 세계에 집중을 받기 때문에 아마 타이밍을 잘 고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이런 그 강한 어조가 예. 역설적으로 어떤 전략적인 도발을 하기는 지금 무리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도발을 하기는 굉장히 지금 그 시점상으로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자칫 북한 입장에서 전략적인 도발했다가 그것이 빌미가 돼서 미국의 강경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은 아마 이런 군사적인 도발은 좀 자제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는 역시 이제 말이기 때문에 말을 최대한 긴장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전략적인 도발 자체는 조금 무리한 상황이지만 지난해 그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을 보면 발언 이후 경고성 발언 이후에 바로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잖아요. 그래서 실행을 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읽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그때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는 게 그때는 대북 비라 문제가 실제로 걸려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예.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가 나 있었던 상황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특별히 불쾌한 일을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 아마 경고성,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경고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어찌 보면 사실은 북한의 화법인 거죠. 북한이 사실은 이게 어떤 반어법이라고 해야 될 텐데요. 예. 제발 좀 대북 정책을 강경하게 갖지 말아달라고 하는 예. 그런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반응은 어떤가? 미국은 신중합니다. 이제 대북 정책의 초점이라는 것은 결국에
외교와 비핵화다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몇 주 안에 대북 정책을 발표한다는 전망들이 있어서요. 뭐 그때까지는 미국이 계속 이런 어떤 기조를 이어갈 거라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와 비핵화라는 건 결국 외교를 통해서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교적인 방법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좀 지금의 이슈가 아닌가 예. 싶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고 나서 대부분의 국내외 정책들이 anything but 트럼프였었거든요. 네네. 트럼프 정책과 반대로 간다였었는데 예. 대북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 담당자들을 지금 인터뷰하고 예. 일단 소식이 들리는 걸로 봐서는 트럼프 정부의 성과도 어느 정도 받아안고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미국의 고민은 아마도 북한의 핵 능력이 제법 증가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둘 수는 없는데 국내외 현안도 많고 예. 그렇다고 군사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도 뚜렷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뚜렷한 해법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좀 의문스럽긴 하지만 아마도 그 압박과 관여를 병행하는 속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예. 아마 그런 정도의 수위가 첫 번째 단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에서는 조만간 신형 ICBM 시험을 실시하겠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미국에서는 이런 입장 냈습니다. 걱정스러운 성공을 거뒀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내일 회담이 있은 뒤에 한미 양국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이 실험을 실제로 실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가능성의 차원이라고 본다면 예. 충분히 선택지 안에 들어 있겠죠. 예. 뭐 매우 온건한 방향에서부터 매우 강경한 방향까지 다 선택지에 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미국이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그런 극단적인 도발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좀 합리적인 추론을 한다면 예. 북한이 아직 그 미국의 대북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의 카드를 꺼내든다는 것은 글쎄 전략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옳은 판단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어제 그 미국의 북부 사령관이 청문회에서 ICBM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 지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된 것이 아니고요. 예. 작년에 있었던 북한의 10월 그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 등장했던 신형 ICBM의 모형이죠. 이게 예. 실물인지 모형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것을 놓고 이제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고요. 아마도 만약에 북한이 현 상황에서 군사적인 도발을 하게 된다면 ICBM을 직접 발사하는 것보다는 그 전 단계인 엔진 시험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북한에서 내놓은 그 강경 발언에 대해서 미국은 뚜렷한 반응은 안 내놓고 있지만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을 보면 일단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발언이 내일 회담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 있을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이게 나오잖아요. 아마 미국 입장에서 그걸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강대국이 작은 나라가 얘기하는 건 하나하나에 일일이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격이 맞지 않고요. 예. 또 자칫 잘못하면 북한의 전략에 말려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일부러라도 반응을 자제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어제 한 3가지 정도의 대응책을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남 대화기구인 이제 조평통을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뭐 금강산에 뭐 또 그 대화기구를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군사 합의를 파기하겠다. 이 3가지였는데 뭐 처음에 그 2가지는 사실 파기 하나 없애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뭐 조직이야 없앴다가 다시 만들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북한의 지금 권력 구도를 보면 대남 대화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그 김양건이 죽은 이후로 사실상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별 의미도 없고요. 예. 어차피 대남 대화는 지금 김여정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당장이라도 뭐 북한이 맘먹으면 실행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 군사합의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군사합의는 이건 뭐 북한이 남한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수혜가 아니거든요. 이게 군사 합의를 통해서 휴전선 일대의 긴장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사실 북한도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휴전선 근처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북한군도 이제 동원해야 되고 뭐 또 대응 훈련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각오가 되지 않는 한 실행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반에 저희가 이제 이 어떤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아시아 방문이라는 것은 중국 견제가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중국 얘기를 좀 해보면 어제 그 일본에 가서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 지금 공동 발표문 보니까 거의 이게 중국을 향한 공개 비난에 가깝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그 중국과 관련된 메시지를 쭉 보면 예. 첫 번째 일본에서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미일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그리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그리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해치는 국가로 규정을 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그 질서를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은 센카쿠 열도, 다위다오 분쟁에서 일본 편을 확실히 쓸 것이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인 활동을 억제할 것이고 예. 그리고 필리핀과의 국경 분쟁에 있어서도 필리핀을 지지할 것이고 그리고 홍콩, 신장 위구르 같은 그 중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셈이지 않습니까? 예. 그 하나하나가 중국이 굉장히 껄끄러워하고 내정 간섭이다라고 하고 싫어하는 내용들인데 그걸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보면 향후에 이제 그 미중 간의 갈등이 어느 부분에서 좀 첨예하게 부딪힐 거다라는 걸 예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중국에선 이런 입장이 냈습니다. 3자를 겨냥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 발언의 의도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사인들 간의 대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내 얘기를 하면 그냥 뭐 내 얘기는 말고 니들 얘기만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중국도 지금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만나서 중국 얘기를 하니까 왜 굳이 만나서 니들 좋은 얘기 하지 내 얘기 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 반응치고는 좀 온건하게 뭐 한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당장 이제 미국 신정부가 들어섰는데 또 18일 날 양국 그 외교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대화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전에 뭐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신정부하고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관계 설정을 하기도 전에 뭐 감정부터 상할 것이 이제 중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그러면서도 지금 중국이 뭐 세 군데 해역에서 지금 군사 활동을 지금 했거든요. 예. 이것은 이제 또 마찬가지로 미국의 두 장관이 이 동아시아를 방문하는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한 것은 뭐 어떤 그 경고성의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구두로는 온건하게 메시지를 주고 또 군사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양쪽으로 강원 메시지를 다 주면서 중국을 무시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중국은 또 미국과 기꺼이 협력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일 이제 미중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갈 걸로 보세요? 이게 이제 미국 신정부 출범하고 나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리하는 회담이 아니라 뭔가를 시작하는 회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으로는 양자가 원하는 기본적 원칙들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될 것 같고요.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백악관에서 이야기하기는 미국의 가치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야기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불편함이 있더라도 서로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견을 밝히겠다. 그렇지만 핵무기 비확산이라든가 혹은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할 부분도 있다라고 미국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도 이번에 양회를 하면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지만 협력할 부분도 있다라는 협력적인 메시지도 섞어서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쟁점이 두드러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아마 1차적인 목적일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서로 입장이 밝혀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외교적인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정리하는 단계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두 장관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이잖아요. 이 만남에서는 어떤 방향의 이야기가 오가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오늘 그 오스틴 장관, 이제 블링컨 장관이 오늘 도착을 했는데, 예. 각각 그 외교 장관 그리고 또 이제 국방장관 회담이 오늘 있을 거고요. 내일 오전에 이제 2+2 회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장관과 대통령이 만나서 의제를 협의하지는 않거든요. 예. 이게 의제는 이제 장관 회담에서 다 다뤄지게 되고, 예. 또 정상급 회담에서 이제 정상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당부의 말을 좀 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반도에서의 어떤 그 비핵화나 이런 협상, 평화 체제에 대해서 협상에 대해서 미국이 좀 전향적인 입장을 좀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전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그 쿼드 플러스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대통령이 우회적인 표현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예. 좀 전면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그러면서 아마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열리고 포용적인 그런 정책 이런 것을 주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국방정책연구센터장,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